자, 이제 슬슬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얼추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국자 배우님과 그리고 임승민 배우님 그리고 우리 오지우 배우님께서 이제 모두 참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 낯선 정우는요, 어머니의 고독사를 마주한 우재가 출사를 나가서 어머니와 닮은 오키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우님들은 배역을 맡으셨을 때 어떤 걸 조금 생각하고 어떤 거를 조금 보여줘야겠다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작품에 임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키 역은 치매의 엄마예요. 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저희도 친정 어머니가 작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치매 3년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더 남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그 치매를 당한 그 가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안 겪으신 분들은 이게 느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내내 좀 이게 작년 저희가 5월에 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마침 어머니가 3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아픈 곳이 많은 그런 많이 이 가슴에 이렇게 안고 했던 연기라서 좀 더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선을 좀 저희가 내 가족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원망스럽고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도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왜 자꾸 이래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호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후회스러운 부분, 제가 못해드린 부분,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고통스럽지만 좀 더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과 시선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을 좀 울리는 멘트여서 정말 경청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치매를 걸릴 확률이 높은 지수로 나와서 저도 조금 울먹거리게 되네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님은 조금 어떠셨어요? 일단은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윤지영 감독님이 지금 군대에 가 있으셔서 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잘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오려고요. 연기할 때 영화에서는 우재 역할 배우님이 되게 어머님한테 되게 잘 해드리지 못했지만 반대로 제 역할 민영이는 최대한 할머님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우재랑 민영이랑 정반대로 좀 대비되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더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우재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가시돋치고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았나. 가족에 대해서, 가족 말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지만 조금 뾰족한, 유치하고 뾰족하게 제 역할을 표현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군대에서 아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 김혜지 감독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정은 대학교 졸업 전시를 앞둔 우리 선정이 이 작가명 제출을 두고 고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무려 샐러드 데이즈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조금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나요? 어떤 의도와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제 졸업작품인데요. 졸업작품 사실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졸업작품인 만큼 가족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사실 가족이라는 영화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성본 변경에 대한 이야기나 이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라는 일단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기보다 찍으면서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은 선정인의 가족이 어떤 이혼 가정이나 재혼 가정이나 이런 걸로 그려지고 성본 변경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으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뭔가 그리기보다 그냥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가정을 보여주면서 이 가족을 보면서 내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되게 바다를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아빠랑 엄마랑 또 대화할 때 그 우리 광안대교인가요? 그 부산에 그 멋진 죄송해요. 제가 부산에 지금 대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또 이제 배경으로도 보이고 또 딸이랑 얘기할 때는 또 바다 앞에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장면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님들은 좀 나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선정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고 또 말수도 굉장히 적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선정이가 깨닫는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저랑도 좀 다른 부분이 없어서 좀 비슷해서 평소에 저와 그래서 저도 좀 잘 녹여내면서 이렇게 같이 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비슷한가요? 일단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편인데요, 집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짧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잘 먹는 것도 좀 비슷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배우님의 숨은 매력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장재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바닷일을 하러 떠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의 병 간호를 하는 우리 윤석이 최악의 상상이 좀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바닷가에서 소녀를 또 만나잖아요. 그 뒤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곳에서 시작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정말 무서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무교였는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병을 시작으로 제가 점점 상상들을 이렇게 막 하게 됐는데,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형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느꼈던 것은, 신이라는 게 넌 오늘 엄마가 큰 병에 걸렸으니까 내일은 너네 아빠는 봐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하루하루를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용돌이 신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윤석이고 어머니 이름이 수진인데 이제 수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해주는 말씀이 실제로 저한테 매번 해주시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영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작품을 보니까 우리 감독님들의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담이 작품에 정말 많이 녹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우님들도 또 이제 갓 튀어나와서 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감독님과 이런 호흡을 맞추면서 또 어떻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작품에 참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저는 한 10년 전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아버지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부모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서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상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계속 상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내 탓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겪은 거 안에서 감독님이 보내주신 시나리오 안에서 비슷한 점을 맞춰보고 또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주기도 하셨어요. 조금 더 뭔가 공포스러운 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더 뭔가 이야기를 뭔가 또 조금 생동감 있게 요구하시는 것도 현장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장에서 말을 하고 또 대본 리딩을 하면서 맞춰보고 감정을 조금 더 다가가보고 실제 얘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깊이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품에서 뵀던 우리 배우님의 이미지랑 이 실제 이미지가 지금 사실 굉장히 달라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 작품에 따라 휙휙 바뀌는 배우님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배우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이라는 캐릭터가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 굉장히 외롭고 좀 많이 고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돌보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럼 좀 수척하고 좀 많이 말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벌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디션을 볼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원준아 너 그리고 다 빼야 된다
살 빼야 된다. 그래서 한 7, 8kg 정도를 감량하고 한 1, 2kg 정도에서 아마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먹다가 마지막 씬 찍을 때 딱 햄버거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외롭고 고독한 거를 저도 스스로 이제 평소에도 좀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촬영장에서 이제 웬만하면 좀 예민하게 혼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잘 담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감독님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자기 이야기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고 이런 전사들이랑 어떻게 얘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다 잡아놓고 설정해 두셔가지고 연기하기는 좀 많이 좀 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크업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그 이후로 운동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져서. 그러시구나.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때, 작품 때문에 좀 살 좀 빼느라, 이렇게 또 정정당당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심희안 감독님께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고는 엄마를 떠나보낸 후에 이제 보라가 겪는 일들을 조금 뭐 면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또 생각으로 또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빼고를 연출한 심희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그 시나리오를 계속 졸업작품을 위해서 써야 됐는데 계속 막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 언니가 본인은 스터디 카페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터디 카페 가기로 마음먹은 날 이제 엄마랑 뭐 밤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엄마랑 되게 친해서 스킨십 많은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엄마를 아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게 되게 무거운 거예요. 엄마 무게가. 그래서 엄마 무거워 나가 해가지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엄마의 무게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위에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뭔가 떠나고 제가 뭔가 105kg라던가 95kg라던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무게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실의 무게, 보고 싶은 마음의 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은근히 하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엄마의 또 무게를 이렇게 느끼시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우리 배우님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는지 그 한번 뒷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하게도 낯선 정오의 한준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심희안 감독님 빼고에서 진실 엄마 역할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먼저 은평 영화제 감사드립니다. 그 빼고 작품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처음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사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그 나름의 어떤 운동으로서 그 작업을 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엄마 역할, 그냥 누구의 엄마,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전사도 없는 엄마 역할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단지 오브제로 쓰이는 어떤 그 상황들이 저는 좀 거부하고 싶더라고요. 그 역할로서. 그래서 엄마 역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먼저 들어왔을 때 그 엄마의 서사가 어떤지 그리고 엄마의 이름이 있는지 그 여성의 이름이 있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하고 그리고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감독님께서 그 진실이란 역할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그리고 그녀의 서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사실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스러움을 어떻게 한번 꺼내볼까, 만나볼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이 작품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우님 무슨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사실 이제 처음에 딱 그 출사할 때 딱 장면 쫙 하고 약간 뭔가 되게 멋있게 등장하는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엄마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우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네, 저는 보라 역을 맡은 조아영이고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오디션을 지원해서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보라라는 인물을 맡을 때는 저도 저와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고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랑 좀 관계가 친한 편이고 친구 같은 사이라서 지유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할 때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쉽게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떻지? 나랑 엄마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감독님들과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의 또 다양한 생각과 어떤 이제 자세로 또 작품을 임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5분께 감독님과 우리 배우님들께서 직접 사인한 이 시나리오 북과 또는 이제 저희가 포스터 해서 티셔츠 혹시 지금 아직 남아있군요. 정말 다행이다. 티셔츠가 아까 어떤 분이 따로 자기 가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정중히 거절을 했던 아주 슈퍼 인기템입니다. 저거를 저희가 이제 질문 주신 5분께 드릴 건데 너무 안타깝지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지금 발동을 걸고 계시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감독님들에게도 제가 나중에 퀴즈를 임임을 하고 그 사람을 고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골라야겠다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손 드시는 분, 아직 아니에요. 제가 3위 될 겁니다. 자, 들어주시는 분께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3, 2, 1. 와, 진짜 치열하다. 참 어려운데. 아까부터 제 눈에 계속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제 마스크 맞아요. 우리 관객분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선정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재혼 가정인데 왜 그 엄마나 다른 가족들은 왜 그 이름이랑 그걸 바꾸는 거를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이름이 다르면은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다르냐거나 뭔가 그런 게 싫어도 그게 눈길이 가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바꾸고 놔두는 걸 뭔가 전사 같은 거를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은 마지막에 아마도 그냥 그대로 이름을 썼을 것 같은데 배운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은 어떻게 바꿨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제가 직접 저도 지금 아버지랑 성이 다른데 저는 사실 7살 때부터 아버지랑 이제 가족으로 지내면서 20살이 이제 20살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 이 성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뭔가 어디에 가던 뭐 가족들이랑 누구 앞에 있던 뭔가 이 성을 노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그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였거든요.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름 석자를 박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족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 깨달아서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제 성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김씨로 살아가는 게 맞나? 뭔가 이 가족이라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는 소속이 있는데 왠지 갑자기 그런 소속감에서 이렇게 뭔가 그런 소속감이 사라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빠랑 아빠랑 이제 성이 다른데 왠지 또 가족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냥 인식하면서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꾸지? 이런 사실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계속 제 성을 바꿀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뭔가 굳이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로서 텍스트로서 가족임을 증명해야 될까라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캐릭터를 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선정이를 연기하면서 느꼈던 건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름을 안 바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석자로만 고민을 시작했지만 어쨌든 선정이가 느낀 건 익숙했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느꼈던 사랑들 그리고 누구보다 평범한 우리 가족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결국 마지막에 선정이가 느꼈던 거는 그 텍스트가 중요할까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떠올렸기 때문에 결국 안 바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질문하고 까먹었는데 그 약간 중간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막 문 열고 막 들어오려고 하면서 약간 그런 뭐 이제 새 아빠가 막 그런 약간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하는 부분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밤에 서류 사실 그 장면이 일단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좀 수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원래 선정이의 방문은 항상 선정이는 굳게 닫고 있지만 가족들이 벌컥벌컥 열면서 자꾸 선정이를 방해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저는 시나리오를 썼어가지고 뭔가 그 서류를 조회하는 장면이 전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기존 시나리오에는 선정이가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프린트를 하면서 그 프린트 소리에 아빠가 오고 사실 그게 선정이가 아빠가 문 열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문고리 때문에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고 그걸 서로 열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아버지가 그 문을 열어준다라는 걸로 저는 연출을 했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약간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기존 프린터 설정이나 이런 앞서서 문고리가 뻑뻑하다라는 설정이 어떻게 강조되지 않아서 좀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또 작품을 깊게 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뜨거운 이 관심의 현장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진짜 어렵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대 맞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긴 지금 남방 입으신 분 맞아요. 후레쉬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여성분께 네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전에 이제 할 때는 양손 기법, 소리치기 기법, 팔 흔들기 기법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네, 저는 소용돌이 장재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소녀가 등장을 할 때 돌을 끄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후반부에 이제 용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동을 할 때 발을 끄는 소리가 소녀와 동일한 그 돌을 끄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그 돌을 끄는 행위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장면을 연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도 원래 돌만 끌다가 이제 끝나는 얘기였는데 이제 저가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나리오를 좀 많이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CG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면에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그래도 사실 3초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래도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다 보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좀 더 수정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좀 시원하게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정말 정말 어렵게 컴퓨터를 막 고장날 때까지 막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대답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프레시 기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정말 어려운데. 자, 프레시 우리 주신 분,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탈하셨어요. 질문, 바로 괜찮을까요? 배터리가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어떻게 좀 분위기가 한 팀한테만 질문해야 되는 분위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재량껏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빼고 팀한테 여쭤볼게요. 처음에 다른 영화에서 오지호 배우님 오늘 의상 그거 아닌가요? 사진기사 의상 그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타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그거 보고 혹시 그게 감독님 영화의 그 캐스팅에 어떻게 조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 그 손가락에 타투도 한번 잡아준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마지막 엔딩에서 발연기 딱히 배우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직접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춤추는 연기 있잖아요, 안무. 혹시 질문이 그 낯선 정오에서의 아니요. 오지호 배우님 보고 그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셨다는 네, 타투 보고 혹시나 의상이 비슷해서 그건 네. 아니 그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타투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아니 그 타투는 그 타투가 영향을 끼쳤냐고요? 아니면은 이미지가 제가 그 영화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 타투, 제 몸에 있는 타투에 대해서 고민을 저 역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타투가 그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가리고 지우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독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낯선 정우도 그렇고 빼고도 그렇고 이 타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감사하게도 감독님들이 타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지 않으셔서 너무 선뜻 그것을 이렇게 감싸 안고 이 영화 안에서 오롯이 그 캐릭터로서 이해해 주셔서 그냥 드러내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지우 배우님을 꼬마잉어라는 작품에서 처음 뵀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어딘가 계속 그 지우 배우님이 대사를 하실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엄마랑 같이 보면서 또 다시 울었거든요. 그래서 지우 배우님 뭔가 제 마음을 울리는 어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지우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타투도 지우 배우님의 것이니까 그걸 가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 장면 전에 그 소파에서 보라가 이렇게 누워있는, 진실이랑 누워있는 장면을 찍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찍으면서 체력을 다 저는 소진하고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때가 새벽 한 4시? 이랬는데 그때 두 배우분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찍어낸 장면이거든요. 물론 촬영 감독님도 엄청 고생하시고, 그래서 안무 감독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편의점에 만나가지고 이 안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막 엄청 화려한 무언가 할 수도 없고 몸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발로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선만 정하고 배우분들에게 그냥 맡겼는데 마지막에 지우 배우님 마치 그 보라에게 인사를 하듯 이렇게 톡 치고 떠나거든요. 그런 거는 저의 개입 하나도 없이 배우님께서 온전히 해주신 거라서 두 배우분들이 안 해주셨으면 전혀 못 느꼈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그 사실 춤추는 장면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그 서로 발을 이렇게 맞대는 장면에서도 그런 게 좀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 짧은 거 하나 될까요? 짧은 거. 자, 좋아요. 근데 조금 너무 사실 저는 너무 즐기고 있는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시간 조금 있나요? 패스하겠습니다. 조금 촉박해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자, 내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앞에,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약간 앞에 살짝 이렇게 조금, 네, 좋아요. 우리, 관객분께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빼고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발이 영화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체중계 올라가거나 선풍기 앞에서나 아니면 소파에 누웠을 때도 발부터 잡으시고, 정말 마지막에는 아예 발을, 혹시 발이라는 신체를 발연기가 최고였죠?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인 부위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약간 콘티를 짜면서 촬영 감독님이랑 자꾸 뭔가 발에 살짝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발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보여주자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2018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찍었던 실습작에도 제가 막 발을 찍은 게 있었더라고요. 발 꼼지락거리는 걸로 막 끝나고. 그래서 발을 좋아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빼고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 편집된 발들은 좀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배우의 뭔가 표정이나 크만한 행동보다는 뭔가 발로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보라가 진실이랑 처음에 앉잖아요. 그때 매니큐어를 둘이 발랐거든요. 약간 화해의 의미로. 근데 그게 잘 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실이 세상을 뜨고 보라가 혼자 살아가면서 이 매니큐어가 조금씩 뜯기는 거를 전 의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편집할 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거를 느끼셨는지, 면접신 때 막 매니큐어가 이만큼 남아있고 이런 걸 보셨는지 좀 다행이네요. 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니까 좋네요. 저도 면접 그 장면에서 느꼈고, 마지막 그 발에서도 그게 좀 지워진 느낌, 요 발연기 요거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바로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맞죠? 좋습니다. 자, 귀한 기회 누가 잡을지 하나, 둘, 셋. 참 어렵네. 이야, 하트 쉽지 않은데 남자 하트. 자, 저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빼고 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발을 얹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뭐 몸무게로 연출을 하지 않고 그 발에 발을 얹어서 무게를 더해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렇게 왈츠풍의 춤을 추는 거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는지랑 그런 연출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 계기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춤추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무를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 안무 감독님이랑 친구여가지고 부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이랑 지내다 보면 이렇게 같이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랑 되게 많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나와서 그렇게 춤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너무나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또 선물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제 뭐 배우님들과 감독님이 직접 퀴즈를 읽어주시고 직접 골라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김국자 배우님께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부탁드릴 건데요. 맞춰주신 분에게 영화 티켓을 드릴 겁니다. 자, 배우님 한번 읽어주시고 바로 어떤 분을 하실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요. 네. 낯선 정오에서 우재는 어머니가 살던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가 어머니 유품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 유품은 무엇일까요? 골라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으로 할까요? 우리 안경 쓰신, 네, 어떤 걸까요? 우재의 사진이 붙은 검정색 거울이요. 맞습니다. 와, 굉장히 디테일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감독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혼정에서 아버지 정식이 가족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음식은 무엇일까요? 맨 끝에 뭘 해요? 정답입니다. 모르는 게 아주 어렵죠?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감독님 약간 이렇게 눈에 좀 잘 담아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용돌이에서 윤석이 바닷가에서 소녀를 처음 본 순간 소녀가 끌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양방향 하트 있고요. 네, 저 하트 먼저 하신. 네. 정답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네 번째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감독님께서 한번 내주시겠습니다. 백오에서 보라는 몸무게를 재기 위해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데요. 체중계에는 몇 킬로라고 표시되어 있었을까요? 저기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 저기 분들. 105kg요.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나 열심히 봐주신 게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세션을 좀 짧게 진행하는 점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 수상 소감을 좀 듣고 싶었는데 우선 좀 제가 자랑을 시끄럽게 해볼게요. 우리 시선정의 김혜지 감독님은 역시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샐러드 데이즈상 수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낯선 정호 그리고 빼고의 우리 오지우 배우님께서는 둘 다 출연한 배우로서 각 이 영화의 매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다는 점 이렇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토요일 이렇게 밤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퇴장하실 때 저희 그 영화 투표함 같은 게 이제 앞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제 영화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